노후가 되면 사람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할 일, 또 하나는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젊을 땐 늘 바빴지요. 누군가가 늘 나를 찾았고, 일터에서, 집에서, 동네에서 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왔구나. 어느 날 문득 휴대전화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좋지요.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고요함이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가 없던 사람인가?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아 스스로를 줄이고 감추고 멀어집니다. 이제는 남 눈치까지 봅니다. 아들 내 집에 가도 오래 있으면 눈치 보이고 친구에게 전화 걸어도 바쁘다고 하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젊을 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았는데 이젠 그 소리가 그립네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존재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재산도 권력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 단 하나였죠. 그런데 그 필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비밀이 노후의 세 가지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노후에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세 가지 지혜. 그건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후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말을 줄이는 일. 둘째, 손을 움직이는 일. 셋째, 마음을 푸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누구라도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사람은 외로워지고 주변에서 멀어집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을 줄이는 일입니다. 노인이 되어 말이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은 피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어 말이 적어지면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품격을 가르는 가장 큰 경계선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해서 인정받지만 늙으면 말을 줄여야 존중받는다. 그 말에는 세월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노후에 말이 많다는 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지나온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내 의견을 굳이 덧붙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결국 말로 인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침묵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과 닫는 것은 다릅니다. 줄이는 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닫는 건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말을 줄이되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싶을 때만 천천히 꺼냅니다. 그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짧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노후에 대접받는 사람들은 결국 말로 사람을 얻은 이들이 아닙니다. 말을 가려서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를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지혜, 손을 움직이는 일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길어진 시대입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이 은퇴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건 몸의 노쇠가 아니라 멈춘 손입니다. 젊을 땐 늘 무언가를 쥐고 있었지요. 삽이든 펜이든 바느질이든 운전대든 그 손이 하루 종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곧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놓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몸은 굳고 마음은 다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할 게 없어요. 그 말 속엔 외로움이 있습니다. 몸이 쉴 틈은 있어도 손이 쉬면 마음이 늙습니다. 손이 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지칩니다. 그 피로의 정체는 무의미함의 피로입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흙을 만지면 흙냄새가, 바늘을 잡으면 실의 온기가, 나무를 깎으면 그 결의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남은 생기를 일깨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을길에 낙엽을 쓸고 아내는 마을회관 앞 꽃밭을 돌본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일도 돈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모두가 그들을 보고 참 고운 노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손이 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움직인다는 건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손은 생명의 징표입니다. 반대로 손이 멈춘 사람은 세상과의 끈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몸이 먼저 굳고 그 다음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결국 표정이 사라집니다. 손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는가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작은 수건을 개는 손길, 식탁을 닦는 손끝,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미는 손. 이런 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존중받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대접받는 노인이 되는 길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손으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분은 아직 살아계시다. 마음이 젊다는 걸요. 손은 입보다 진실합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던 마음도 한 번의 손짓으로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의 힘,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손을 움직인다는 건 자신을 쓰는 일이고 세상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노후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편할수록 손을 더 움직이세요. 그 손끝에서 노년의 기쁨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마음을 푸는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혜는 노년의 모든 관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이 굳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젊을 땐 누가 미워도 금세 잊을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바쁘고 갈 곳이 있고 해야 할 게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 시간이 많아지면 그 미움이 천천히 앉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제는 남이 미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딱딱해졌구나.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심심함이 아니라 응어리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몸도 따라 굳어갑니다. 어느 80 넘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두 번 늙어요. 한 번은 몸이 늙고 또 한 번은 마음이 늙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주름진 얼굴보다 눈빛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 눈빛엔 평생의 상처와 용서가 함께 깃들어 있었지요. 마음을 푼다는 건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자신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완벽하려 애쓰지 말고 지나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마음을 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왜 나를 몰라주냐는 섭섭함을 조금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몰라준 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젊은 부모로 남아있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자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존중받는 어른으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을 푼다는 건 이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줄 아는 여유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몫의 이유를 안고 삽니다. 그걸 이해하면 원망 대신 연민이 생기고 섭섭함 대신 고요가 찾아옵니다. 노후에 대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화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화를 품으면 얼굴이 굳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풀린 사람은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존중을 부르는 힘입니다. 한 마을에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늘 환하게 인사하는 분이었지요. 누가 인사를 안 해도 먼저 웃습니다. 안녕하시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가섭니다. 그분의 집은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분 곁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풀린 사람에게는 누구나 머물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에 이르러 몸을 단련하기보다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스스로 녹여내는 순간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푼 사람은 말이 짧고 표정이 부드럽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존경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젊음도 권위도 아닙니다. 단지 부드러운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노년이란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엔 바깥 세상이 크고 나는 작았습니다. 가족의 일, 직장의 일, 세상의 일에 휩쓸리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깊이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멀어지고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나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 진짜 나를 만나는 문이 바로 말, 손, 마음입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로 마음을 가렸는지 알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을 견디면 마음의 결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느낍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이 이어집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당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 움직이면 마음이 썩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풀면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일, 아팠던 기억, 후회했던 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숨과 함께 녹아내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얼굴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잦아들고, 마음이 잦아들면 손이 따뜻해지고, 손이 따뜻해지면 다시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순환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원형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손이 멈추고, 손이 멈추면 결국 삶이 식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마을에 두 분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사는 곳도 같았습니다. 한 분은 늘 이웃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다른 한 분은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의 발길이 한쪽으로만 향했습니다. 말없이 밭을 매던 그 어르신의 집이었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말보다 손으로, 손보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드러운 기운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곳으로 모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노년은 더 이상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푸는 것. 그 단순한 세 가지가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존중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노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품격의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 곁에 머뭅니다. 그 따뜻함이 그들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굳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었습니까? 손이었습니까? 마음이었습니까? 그 답이 당신이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꼭 혼자 살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다치면 혼자가 됩니다.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푼다는 건 결국 관계를 다시 피우는 법입니다. 이 지혜는 먼저 가족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어느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자 처음엔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네.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지요. 내가 바라는 건 아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아니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거야?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먼저 안부 문자를 짧게 보냈답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답이 왔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정신없어.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싶다. 그 짧은 문장에 어머니는 울었답니다. 이게 바로 말을 줄이되 마음을 푼 결과였습니다. 잔소리 대신 짧은 안부, 섭섭함 대신 따뜻한 한마디. 그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붙잡은 겁니다. 관계는 긴 설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손길로 이어집니다.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마을의 80 넘은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쓰레기 봉투를 모아놓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이웃이 놓고 간 것까지 함께 챙깁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본 젊은 이웃이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항상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말보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입으로는 같이 살아요라 하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하지만 조용히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세 번째 지혜, 마음을 푸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친구와 서운한 일이 생겨 10년 넘게 왕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병환 소식을 들었지요.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단 한마디 했답니다. 오래간만이네, 보고 싶더라. 그 한마디에 친구는 눈을 감은 채 웃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답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미리 마음을 풀었더라면 그 시간들이 덜 허전했을 텐데. 노후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용기, 한마디 덜어내는 절제, 한 번 더 웃는 여유면 충분합니다. 대접받는 어른이란 권위를 내세우는 이가 아닙니다. 먼저 다가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누가 감히 대충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은 그렇게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결국 말, 손, 마음의 지혜는 모두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끊어진 마음을 잇는 실,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꿰매는 바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노년의 고독은
서서히 물러나고 당신의 존재는 다시 빛을 냅니다. 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고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지? 라는 물음이 가장 먼저 찾아오지요. 그 물음이 공허함이 되느냐, 평안이 되느냐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아침의 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대신 오늘도 한번 살아볼까 하고 중얼거려 보세요. 그 짧은 말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불평을 줄이고 감사의 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이미 부드럽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손을 움직이기. 집안의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옷을 개거나, 묵은 수건을 삶거나, 잠깐이라도 화초에 잎을 닦는 일. 그런 단순한 움직임이 생각을 맑게 하고 몸을 살려냅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걱정이 줄고 움직임이 끝나면 성취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도 뭔가를 해냈다. 이 감정이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푸는 연습을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섭섭했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중얼거려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매듭을 느슨하게 합니다. 마음을 푼다는 건 거창한 용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흘러가게 두는 연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로 묶으면 당신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을 줄이면 주변이 편안해지고, 손을 움직이면 몸이 깨어나고, 마음을 풀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대접받는 노년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잔소리 대신 미소가 있고 권위 대신 온기가 있습니다. 한 80 넘은 노인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마당을 쓸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내 일이라기보다 내 기도야. 그분은 손으로 움직이며 마음을 닫고 있던 겁니다. 삶의 일을 수행으로 바꾼 사람. 그런 이가 대접받지 않을 리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조금 정성스럽게 살면 됩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손 한 번을 더 움직이고, 마음을 한 번 더 풀어주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주변엔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당신 곁에 있고 싶어질 겁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외롭지 않구나. 그건 누군가가 나를 돌봐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증명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귀하게 대접받는 노년의 길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눈가의 주름, 조금 굽은 어깨, 느릿해진 걸음.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낯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 깃든 건 세월이 아니라 시간의 품격입니다.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푼 사람은 그 얼굴에 고요한 힘이 서립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게 진짜 대접받는 노인의 얼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품에서 안정을 느끼고 또래들은 그 기운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삶에는 원망이 없고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란 건 결국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가르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대접받는 노년이란 누가 당신을 모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른 이를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함이 존중으로 바뀝니다. 말을 줄이며 얻은 건 품위, 손을 움직이며 얻은 건 생기,
마음을 풀며 얻은 건 평화. 이 세 가지가 모여 한 사람의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시간은 무엇을 더 이루기보다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의 시간입니다. 그 향기는 당신의 말에서, 손끝에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이 복잡하다면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사이에 당신의 세월이, 당신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나는 이미 귀한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세상이 당신을 다시 알아봅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미 빛이 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의 향기를 잃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푸는 그 세 가지가 당신의 마지막 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온기가 스며들었다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일의 미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